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의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한의대생 한번 모셔봤습니다. 제 동기이기도 한데요.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대 한의대 20학번, 이제 본과 3학년 되는 장지선이라고 합니다. 한의대 분위기가 굉장히 궁금한데 또 의학 계열이다 보니까 군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의대 분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해주세요. 일단 한의대 자체가 워낙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뭐 재수, 삼수, 사수부터 뭐 우수 이상의 나이까지 워낙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군기 같은 것은 전혀 없고 선후배 사이도 첫 번째보다는 완전 완벽한 나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후배여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존대해주고 무조건 그러는. 네, 언니, 오빠, 형, 누나 아. 존댓말 쓰고 뭐 친해지면은 반말을 쓰겠죠. 그러면 동기들끼리 같이 공부할 때 좀 경쟁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협력하는 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학번마다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한데, 좀 성적이 욕심이 많고 잘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학번은 상위층은 좀 경쟁하는 분위기이긴 해요. 근데 일단 저희 학번만 보자면 주로 협력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약간 동기들끼리 너무너무 다 같이 고생하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자보다는 유급당하지 말자라는 마인드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서로 공부 안 하는 친구 있으면은 끌고 스터디 카페 가고 협력하고 뭐 자료 주고 이렇게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 맞아요. 그 중위권 애들부터는 다 성적에 살아남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좀 친한 사람 있으면 다 이렇게 끌어서 같이 공부해주고 학번 잡담방에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자기 공부 자료 다 올려주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이 도우면서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학점 경쟁이 심하다라는 느낌은 저희 같은 학번인데 그냥 한 번도 그런 느낌은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의대의 과 동아리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일단 한의대 사람들은 중앙 동아리를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과 동아리 위주로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중앙 동아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많은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는 주로 일단 과 동아리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막 각종 행사 있잖아요. 뭐 개종강 파티나 뭐 MT 이런 것들이 싹 다 동아리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 동아리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서로 학번의 시험 기간을 잘 알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럴 때 활동을 잘 못하는 것도 배려해주고 그래서 과 동아리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만약에 예과 2학년이 이제 시험이 있다 하면은 예과 2학년 쫙 쉬게 해주고 맞아요. 서로 다 아니까 그런 거 배려해주기가 되게 과 동아리가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 동아리가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카테고리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테고리가 좀 제일 주를 이루는 것은 의료봉사 동아리? 네, 의료봉사 동아리가 크게 한 네다섯, 다섯 가지? 뭐 이렇게 있는데 각자의 성격이 또 너무 달라가지고 또 문예패 동아리라고 해서 밴드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뭐 축구, 야구, 농구 다 있고요. 술 동아리도 있고 그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가 이제 큰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회라고 향후회. 네, 같은 지역 뭐 경상도, 서울, 경기도 이렇게 다 모여서 노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한 개씩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완전 인싸예요. 아니, 저는 동아리가 5개고 그냥 한두 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 네. 3개 정도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료봉사 동아리가 좀 줄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네. 의료봉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의료봉사는 복지관이나 아니면은 저기 좀 의료 취약 지역에 가가지고 진행하는데 보통 2박 3일 아니면 3박 4일로 진행이 됩니다. 예과랑 본과 1, 2학년, 본과 3, 4학년 각자 역할이 나눠가지고 진행되는데 예과 애들은 이제 처음에 환자들이 오면은 차트를 작성해요.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뭐 식사 소변부터 주증, 왜 어디가 아파서 오셨는지, 옛날에 어떤 수술했는지, 어떤 약 먹었는지 되게 세세하게 차트를 작성하고 나면은 이제 본과 3학년, 4학년 선생님들이 직접 또 보시고 더 세세한 치료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차트 뒤에 혈자리랑 어디를 치료했으면 좋겠다. 무슨 약을 처방해라. 이런 걸 써서 본과 1, 2학년들한테 줘요. 그러면 본과 1, 2학년들은 그 차트를 보고 침을 놓고 뜸, 부항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예과 애들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의료봉사 때는 이제 교수님이나 졸업하신 한의사 선배님들이 지도 한의사로 오셔서 계속 옆에서 봐주시고 네, 이렇게 진행합니다. 네, 매주 봉사를 가기도 하는데 이제 방학 때는 막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가기도 하니까 또 되게 끈끈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배울 점도 되게 많잖아요, 하면서. 네, 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환자들을 대하는 방식도 많이 배우고 오히려 가기 전에 스스로 공부하거나 같은 동아리 동기들끼리 스터디하면서 배우는 것도 진짜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의료봉사를 하면 몇 분 정도 오시나요? 가는 지역마다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제가 한 3군데 지역을 가봤는데
하루에 한 150명 정도는 오시는 것 같아요. 장수생이 아까 많다고 하셨는데 네. 한 학번의 장수생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현역 때 뭐 재수, 삼수 이런 사람의 비율은 거의 1대1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수생, 흔히 말해서 뭐 5수 이상, 저희 학번은 80명 중에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오는 신입생들 보니까는 80명 중에서 한 20명? 거의 4분의 1 정도가 장수생일 정도로 요새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생분들이랑 현역생분들이랑 되게 많이 친하잖아요. 네, 그쵸, 그쵸. 네. 저도 뭔가 쉽게 친해지지 못할 줄 알았는데 계속 같이 있고 학교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는 엄청 쉽게 친해지고 저도 저랑 제일 친한 언니가 한 8살 차이 나는 네, 그런 동기 언니거든요. 네. 서로 배척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되게 다 같이 잘 노는 분위기입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다니다 보니까 그냥 친구 같고 맞아요, 맞아요. 막 형 같지도 않고 막 맞아요. 이름 부르고 막 그러는 것 저 뭐 같습니다. 반말하고. 맞아요. 고등학교처럼 학년마다 교실과 지정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일단 학년마다 교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학년마다 예과 1학년 교실, 예의 교실이 다 있고 지정 좌석제는 본과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과 들어오고 뭐 하루 종일 학관에서 똑같은 자리에 있고 교수님들만 바뀌다 보면은 살짝 고등학교 분위기도 납니다. 맞아요. 여기가 이제 저희 강의실인데 네. 고정석이 원래 있어가지고 지금 방학이라서 짐을 다 치운 건데 원래는 막 책도 다 쌓아놓고 맞아요, 맞아요. 자기 물건 이렇게 다 옆에 놓고 그냥 지정석처럼 편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의대가 공부량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또 공부량으로 저는 입학 전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공부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의대도 다른 학과랑 똑같이 시험 기간에만 좀 바짝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근데 다만 그 시험 기간이 좀 자주 있다. 학년마다 진짜 다른데 매주 축지 시험이나 수시고사가 있는 학년도 있고 그냥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4주차 이렇게 끔찍한 시험만 준비하면 되는 학번도 있고 매주 아예 2-3개가 있는 학년도 있고 달라요. 평소에는 좀 널널하다가 저희도 그런 큼지막한 시험이나 수시고사가 있을 때마다 벼락치기 하는 학생들은 수시고사 정도는 하루 이틀 아니면 2-3일 전, 큰 시험들 한 2주 전 이렇게부터 바짝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상위권 친구들은 계속 공부하느라고 되게 많이 네. 바쁘겠지만 6급만 면한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시험 2-3일 전부터만 공부를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 시험이 이제 매주 있으니까 사실상 매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다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쵸, 한의대가 그쵸. 생 암기이기 때문에 네. 한 2-3일 전에 바짝 공부를 하면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6급만 면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그럼 몇 시간 정도 공부하는 것 같으세요? 6급만 면한다 하면은 시험 없으면 일주일에 뭐 0분? 아니 시험만 없으면은 진짜 공부는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네네. 시험이 있다면 평소에 이제 수시고사 같은 게 매주 있잖아요. 수시고사 그러면 같은 게 있다 하면 수시고사 정도는 한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6급은 면하 아. 하루 이틀 전인데 밤샘. 6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 한의대는 6급도 많이 당하나요? 꽤 당하는 것 같아요. 특히 대전대가 좀 6급을 주기로 유명한 학교잖아요. 진짜 많을 때는 그 한 학기, 아니 1년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6급 당하기도 하고 저희 학번은 한 80명 넘게 시작했는데 현재는 50명? 채 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도 조금 있는데 한 과목만 못 보는 게 아니라 평점 만점에 2.0이 넘어야 돼요. 근데 교수님들이 그냥 평범하게 시험을 보면은 C뿔? 맛? 엄청 잘 주면 B제로? 뭐 그렇게 주기 때문에 좀 2.0을 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저도 2.0 처음에 왜 못 넘지 맞아요, 싶었는데 막상 보다 보니까 좀 못 보면 이제 막 D 나오고 그러다 보면 몇 개 D 맞으면 이제 금방 1점 몇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쵸. 그래서 2.0 넘기가 생각보다 공부를 꽤 해야 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또 궁금한 게 한의대를 입학했지만 한의대 공부를 못 따라갈 수도 있나요? 한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한자를 잘 못하는 상태로 들어오거나 뭐 그랬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들 한자 걱정을 진짜 많이 하고 뭐 한자 공부해서 들어와라 이런 얘기도 많긴 한데 이제 숫자 8도 한자로 잘 모르던 친구들도 한 본과 1, 2학년 때쯤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한자를 다 쓰고 있거든요. 어차피 딱 쓰는 한자들만 쓰고 배우는 것만 배우기 때문에 시험에 이렇게 시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한자를 잘 쓰게 되어 있을 거고 뭐 공부를 못 따라오는 경우도 많죠.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중간에 진로를 바꾸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예과 때 어차피 한자를 1급부터 8급까지 다 돌리잖아요. 그쵸, 시험으로 다 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자는 쓰던 거 한의학 한자를 계속 쓰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따로 안 해도 시험 보다 보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를 좀 잘하는 학생이면은 초반에 공부하기 편하기는 할 거예요. 아, 맞아요. 초반에는 되게 초반에는, 유리한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지선님은 네. 한의대생이 워라밸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학기 중에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도 많고, 그다음에 배우는 과목이 워낙 많으니까는, 많게는 진짜 막 17, 18과목까지 한 학기에 하거든요. 그 과목마다 과제도 다 있을 거고, 쪽지 시험이랑 그런 거 다 챙기려면 학기 중 워라밸은 많이 떨어지는데, 그만큼 방학은 온전히 보장되는 게 그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장기 여행도 많이 가고, 그 2달만큼은 온전히 쉬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의대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잘 맞는 것 같으신가요? 최종적으로는 한의사가 되는 거니까는 아무래도 좀 사람들한테 사근사근하게 잘 다가가고 좀 그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유리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한의사가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친절하다는 이미지도 있고 사교적인 사람도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직업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도 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봉사 하다 보면 되게 할머님들이랑 얘기할 기회도 많잖아요. 그쵸. 의사소통 능력이 엄청 늘어나죠. 맞아요, 맞아요. 애초에 그런 걸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맞아요. 처음부터 막 대화를 되게 잘하는 애들이 그쵸, 있는데 그쵸. 그런 사람들이 한의학과 오면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애들 보면은 되게 노력해요. 막 어머님들이랑 어떻게든 대화하려고 뭐 아침 드라마 줄거리를 다 외우는 맞아요. 정말 네, 그래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후배가 의료봉사 하고 있는데 종이 쪽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뭘 보고 있냐 이렇게 뒤에서 봤더니 대화할 거리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할머니 그 어디 사세요? 이런 거랑 뭐 농사 지으세요? 이런 거 다 어, 써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대화 많이 잘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과목이 17과목, 18과목 이렇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수업을 다 듣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런 수업을 다 듣기 위한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서머리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각 과목별로 이제 서머리 조장을 한 명씩 지정을 해가지고 매주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업 내용 중요한 거를 요점 정리해서 저희 학번 카페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수업 내용을 좀 놓쳐도 그런 자료들로 공부하면 되니까는 모든 수업에 그렇게 100% 집중할 필요는 없다? 그러기는 좀 어렵다. 못하더라도 괜찮다. 아, 네, 라는 거죠. 못하더라도. 그냥 그분들이 그냥 그 과목을 아예 책임져 주는 느낌이에요. 대충 요약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교과서 만들듯이. 교과서 만들듯이 그냥 한 번 수업에 막 30장, 40장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카페에 올려주십니다. 과제 중에 팀원들 치료해주기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 주변인들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과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변인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과제가 본과 1학년부터 서서히 생기기 시작해요. 팀을 정해가지고 아직까지 주변인한테 실험을 하기에는 저희는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는 그 팀에서 한 명을 환자를 정해요. 아픈 사람을 네네. 정해가지고 없는 팀은 억지로라도 정해야 돼요. 보통 뭐 불면, 아니면 뭐 소화불량부터 수족냉증부터 좀 다양한 병이 있는데, 환자를 정해서 그 환자의 뭐 체질부터 식습관부터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어떤 약을 그럼 먹이면 좋을지 해서 약을 처방한다거나, 처방하고 나서의 경과를 살펴보고, 또 왜 그런 약을 먹고 나서의 증상들이 나왔는지,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병이 만약에 안 나았다 싶으면 교수님한테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네. 다시 병이 이제 나을 때까지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침 치료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약 먹으면서 침 치료도 해보면서 그냥 그 조언을 진짜로 환자로 생각하고 치료해보는 그런 과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서 네. 나 침 한 번만 놔줘 이런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한약 정말 지어달라 많죠. 하고. 혹시 그러면 주변 친구 아픈 곳 있는 거 보면 좀 치료해주거나 그러고 싶지 않나요? 정말 치료해주고 싶죠. 약간 치료해주고 싶다보다는, 저기에 침을 놓으면 과연 괜찮아질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들어서 좀 가까운 지인 있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나 가족들한테 좀 안전한 근육에는 침을 놔보는 것 같아요. 배운 대로 침도 놔보고, 특히 이제 실습하면서 뭐 짝지한테나 동기들한테 아니면 저 자신한테도 침을 좀 자주 놔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숙취 있을 때도 항상 맞아요, 맞아요, 저희 맞아요. 숙취 있으면은 이제
철자리가 몇 개 있어요. 숙취에 좋은. 그거 맞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고. 맞아요. 숙취에도 되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숙취 한약도 많이 먹잖아요. 그쵸, 그쵸. 직접 저희가- 지어서 먹고. 맞아요. 직접 지어서 먹기도 하고 네. 또 저희가 의료봉사를 가다 보니까 의료봉사 때 한약을 드려요. 근데 그런 한약 중에서 이제 숙취에 좋은 한약을 저희가 이제 동아리 방에 있는 걸 좀 가져다 먹기도 하고 일부러 많이 사긴 하죠.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언제든지 한약 가져가라고 저희 실습실에 한약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무 때나 그냥 가져가서 꺼내 먹어도 되는 그런 네.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프면은 그냥 뭐 가서 약 실습실에서 받아오고, 근데 또 학교에 또 한방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가서 교수님한테 진료 받기도 하고, 교수님 방 찾아가서 진료 받기도 하고, 네, 그럽니다. 수업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의대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예과 때는 정말 기본적인 뭐 한의학 용어, 그 다음에 한자들, 뭐 해부학, 생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것처럼 좀 기초적인 양반 과목들을 주로 배우는 것 같고요. 본과 1,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쓸 한방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때 뭐 침구학부터 본초학까지 한방 기초적인 걸 배워요. 뭐 한방 병리학 이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본과 이제 2학년 말부터 3학년까지 각 과라고 해가지고 뭐 한의학도 부인과, 소아과, 재활, 뭐 정신과 되게 여러 과가 있거든요. 그 과에 대해서 이제 다 이론들을 배우고 본과 3학년 말부터 졸업할 때까지 쭉 이제 병원 실습을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의대는 해부 실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해부 실습은 예과 2학년 때 1년 내내 이제 진행이 되고요. 한 팀에 적게는 7명, 많게는 한 10명 정도가 한 팀을 이뤄서 그 팀이 한 카데바의 반을 씁니다. 1년 동안 진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 내부 뭐 장기, 뇌, 뭐 눈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해부를 합니다. 그러면 해부 실습을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 1년 내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밤 늦게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쵸. 해부 실습, 일단 실습 수업 시간 자체는 그냥 한 2시간, 3시간? 이 정도인가요? 그 시간 안에 다 해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아요, 조별로.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몇 시간 가서 어디까지 해부를 해놔라. 그다음에 그 다음 쪽으로 또 받고 해부를 진행하고, 뭐 해부 진행된 상황을 평가받는 그런 오랄 시험 전에는 새벽까지 한 일주일 동안 밤새서 해부를 진행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부 막 시험 평가하는 게 근육도 다 하나하나 어떤 근육인지, 어디에 붙고 어디, 네, 그런 거를 다 살려야 되고, 혈관 주행 방향, 신경 주행 방향 같은 경우도 잘 살려놔야 돼가지고 해부에 좀 시간을 많이 쏟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로테이션이라는 게 한 조에서 한 10명 정도 있으니까 한 두세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한 조에서 또 조를 4개 정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 가면서 한 조가 가고 다시 뭐 다음 쉬는 시간에 또 다음 조가 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빌 때마다 계속 쉼 없이 해부를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 실습실 분위기가 자체가 무서운 게 춥고. 맞아요. 춥고 일단 엄청난 에어컨을 되게 세게 틀고 그리고 환풍기를 엄청 세게 틀어가지고 엄청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문도 안 열리고 잘 안 맞아, 열리고 맞아. 문도 엄청 쾅쾅 닫히고 그리고 창문 열면 바람 엄청 많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막 소리도 우행 막 하고 그 층에 거의 다른 교실 안 쓰고 실습실만 써가지고 약간 그 층만 들어가면은 좀 맞아요. 좀 춥고 약간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맞아, 층만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예과에서 본과로 넘어가잖아요. 혹시 본과 진입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본진식은 이제 딱 본과 1학년 들어간 학생들을 되게 축하해주는 자리. 예과 잘 버티고 본과 들어온 걸 축하한다.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자리고 3월 달에 이제 네, 진행되고요. 본과 1학년 학생들은 다 모여있고 이제 뭐 허준선서부터 교수님한테 이제 뭐 본과 임명장 뭐 이런 것도 받고 자기들끼리 즐거웠던 추억 동영상도 올리고, 그다음에 진짜 선후배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정말 축하의 말을 많이 하고 동아리별로 축하 영상도 되게 재밌게 찍어서 주고 꽃다발도 주고받고 사진도 찍고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예과 졸업식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졸업식 같은 분위기 느낌이 나고 이제 본과에 왔으니까 본과 입학식 같은 느낌도 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되게 생각보다 크게 진행되는 그쵸. 느낌이에요. 특히 얘 이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막
벅차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애들이. 그럼 방금 허준선서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허준선서는 무엇인가요? 허준 선서가 그냥 그 의대에서 하는 히포크라테스 네, 선서. 그거랑 그냥 똑같아요. 본과 진식 때 이제 대표 2명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선서를 하는데 총 9가지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정도 이제 선서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환자를 볼 것인지 어떤 이제 한의사가 될 것인지 그런 거를 다 같이 선서하는 겁니다. 그 전문의 과정도 있잖아요. 네네. 그 전문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그 한의대에서 전문의 과정까지 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계신가요? 일단 전문의 과정은 4년이에요. 인턴 1년이랑 레지던트 3년을 대학병원, 대전대한방병원, 다른 대학 한방병원이라든지 자생한방병원에서 네, 진행을 하고 뭐 이런 전문의 과정을 밟는 학생들은 학원 분위기에 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그래도 전문의를 따는 사람들보다는 바로 한의원에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침 실습을 하잖아요. 네. 처음 이제 침 놔보는 대상이 이제 침 실습을 하는 짝꿍에게 처음 놔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 침 실습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제 침 실습은 본과 1학년 2학기 때부터 네, 실시가 되고요. 짝꿍을 한 명 정해서 둘이서 이제 쭉 그 실습 수업이 끝나는 학기까지 2학기인가요? 네, 2학기입니다. 네, 2학기 동안 이제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경락 경혈학 실습이라는 과목 이름인데 교수님께서 먼저 혈자리 설명을 다 해주세요. 어디에 있고 어떤 근육을 타깃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놔야 되는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자극시켜야 될 그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쫙 설명하고 나면은 짝꿍한테 침을 하나씩 다 놔보고 교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놔라 뭐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직접 맞고 나서 느낌이 어떤지 다 기록하고 이런 형식으로 네, 수업이 진행됩니다. 짝꿍한테 침 맞을 때 아프진 않으셨나요? 아픈 부분은 정말 아프고요. 비명 소리가 막 되게 많이 나기도 해요. 막 이렇게 네, 맞아요, 모든 맞아요. 혈자리 다 나보다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 끝이나 뭐 얼굴 쪽이나 이런 되게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에 놓을 때는 이제 주변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피해도 나는 경우도 많고 그쵸. 되게 네. 무서우니까 교수님 불러가지고 옆에서 제발 봐달라고 이러고 침 놓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막 이제 눈 주변에 놓는 경우에는 교수님 불러가지고 이제 옆에서 교수님들이 봐주시면서 놓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또 아무래도 침 놓는 게 좀 서툴다 보니까 또 아픈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그쵸. 능숙하게 넣으면 안 아픈 경우가 많은데 또 처음 넣다 보니까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실습할 때 입는 옷도 되게 웃기잖아요. 맞아요. 찍찍이 같은 옷을 입는데 어디든 열 수 있게 맞아요, 쉽게 열 수 맞아요. 있게 다 찍찍이로 돼 있어요. 배에 넣어야 된다 하면 배 맞아요. 열고 넣고 뭐 다리 쪽에 놔야 된다 다리 찍찍이 열고 넣고 이런 맞아요. 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실습도 많고 한데 염색이나 네일 아트에 제한은 없을까요? 일단 염색은 정말 자유이고요. 그다음 네일 아트는 진짜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닌데 안 하는 분위기긴 해요. 왜냐면은 손톱 짧은 거 이런 게 좀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실습 시험 같은 경우에서 위생을 보는 항목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침 실습을 할 때는 네일 아트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을 넣어야 될 때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많이 만져봐야 되는데 맞아요. 손톱이 길면 아플 수가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짧게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막 실험 실습이나 그런 재밌는 실습들도 많이 있을까요? 실험 실습도 진짜 많고, 세포 분열 실험이나, 막 되게 그런 비커 쓰고, 막 이런 실험들이 많아요. 그 살아있는 쥐를 해부하는 실험도 있거든요. 살아있는 쥐를 저 기절시켜서 열어서 심장이 뛰는 거를 보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좀 거부감을 많이 느낀 학생들도 있고, 본과 올라오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병리학 실습 이런 거는 팀별로 환자 정해서 뭐 치료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 방지학 실습 같은 경우는 그 약재들을 들고 와가지고 이런저런 방식, 여러 방식으로 끓여보면서 약 이제 맛을 비교해보는, 본초 실습 같은 경우는 약재들 다 직접 만져보고 맡아보고 먹어보면서 구별하는 그런 수업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또 한의대는 술자리가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한의대 술자리요. 동아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면 술자리가 많죠? 그쵸? 맞아. 맞습니다. 일단 신입생 환영회, 뭐 개강 파티, 종강 파티, 꽃놀이, 뭐 국시 100일, 뭐 본진식 축하 자리 이런 것들이 싹 다 동아리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아리가 많으면 술자리가 많고 이런 공식적인 행사 말고도 각종 이제 밥약들 그리고 소모임 이런 것도 다 술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한의대 특성상 경희대랑 가천대 말고는 다 지방에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방에 있다 보니까 할 게 많이 없어가지고 술을 많이 먹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근데 물론 술을 안 먹는 동아리도 있긴 한데 맞아요. 그 분위기마다 많이 다른데 웬만해서는 동아리들이 다 술을 먹고 그리고 1년에 봤을 때 좀 술자리 큰 행사가 보통 여섯 개에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동아리 막 네. 3개씩 하면 곱하기 3? 맞아요. 동아리를 보통 3개씩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3개씩 하면 진짜 한 학기에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술자리가 15개, 16개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참석비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거 다 하면 돈도 꽤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막 개강 파티 주간에는 애들이 다 돈이 없어가지고 막 회장한테 이제 다음 주에 보내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밥약 문화가 진짜 강해가지고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같은 동아리 선배면 한 번쯤은 다 밥약을 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 무조건 그냥 후배가 선배한테 밥 사주세요 하면 그래? 이런 분위기거든요. 맞아요. 밥약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전 예과 때 어떻게 저렇게 밥 사달라고 하는데 기분 좋게 그래? 이렇게 하지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선배가 됐는데 후배가 언니 밥 사주세요 하니까 그냥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달라 하면 오히려 고맙죠. 오히려 저한테 나한테 사달라고 하면. 다가와 주다니 이렇게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말도 있어요. 예과 1학년 1학기 때는 밥값이 전혀 들지 않는다. 식비가 들지 않는다. 뭐 보은 문화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선배가 다 사고 한 번씩 이제 후배가 너무 많이 얻어먹은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이번만큼은 제가 사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선배들이 그냥 다음에 들어오는 네 후배한테 똑같이 해줘라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술자리를 하게 되면 네. 많이 먹나요? 술을? 이것도 정말 동아리별로랑 그 술자리에 있는 사람별로 뭐 당연한 말이 좀 다르긴 한데 술을 진짜 안 먹고도 정말 자기들끼리 재밌게 노는 동아리도 있어요. 진짜 부어라 마셔라 하는 동아리도 있는데 보통 큰 행사 때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워낙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보통 그럴 때가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거나 축하할 게 있는 자리거나 이렇기 때문에 꽤 먹는 것 같습니다. 또 본인은 좀 술자리에 도핑도 하고 가시잖아요. 한약 같은 거. 그쵸, 그쵸. 사람들이 다 그런 걸 먹고 와요. 막 그쵸, 그쵸. 막 앞에 한약국에서 신선 불치단 막 이런 걸 팔거든요. 먹어도 대금음자, 신선불치단 이런 거를 학교 앞에 한약국이 커다랗게 있는데 거기서 다 같이 사서 도핑해서 오죠. 그거 먹으면 이제 안 취한다 이런 약이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또 실제로 숙취도 되게 덜 하고 맞아요, 맞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같이 먹고 오기 때문에 더 많이 먹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나는 분위기인 게 뭐 개강이나 종강 같은 거를 할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이 비슷한 동아리들끼리 하루에 같이 잡아요. 안 겹치게. 예를 들면 제가 막 의료봉사 동아리 향후에 이렇게 하는데 두 개가 같은 날 하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뭐 개강 주간이면 일주일이다 하면은 월요일은 의료봉사 동아리, 화요일은 향후에, 수요일은 학술 동아리 이런 식으로 요일이 나뉘는데 학교 근처에 술집이 많이 없어서 보통 한 2, 3차 때쯤 한 술집으로 큰 데 모이거든요. 그럼 서로서로 막 경쟁하면서도 먹고 분위기가 되게 가열되다 보니까는 많이 네, 재밌게 마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배틀도 하고 만약에 배틀에서 진 동아리는 이제 그 동아리 회장이 와가지고 자기소개하고. 자기소개하고 막 머리 바꿔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술 강요 같은 것도 걱정되는데 술 강요 같은 것도 있나요? 술 간 거는 진짜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있을 때도 너네 먹을 만큼 먹어라, 마실 만큼 마셔라 하는데 술을 분명히 잘 먹는 걸 아는데 살짝씩 뺀질거리는 친구들은 선배들이 좀 짓궂게 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막 장난스럽게 친하니까는 또 먹이고 네, 그러는 건 있지만 진짜 술 무섭게 막 강건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고요. 못 먹는 친구들도 술자리에서 되게 잘 재밌게 놀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못 먹는 친구한테 절대 뭐 먹으라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경우는 진짜 없고 잘 먹는데 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런 동기님들이 다 잡으러 다닙니다. 술병 들고 잡아야지. 다니면서 잡으러 다닙니다. 친구야 바쁘니? 그 한의대가 되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다른 한의대랑도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제가 야구 동아리를 하는데 매년 여름마다 메디컬 리그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가 강원도 횡성에 모여서 이제 야구 경기를 하는 네,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전한연이라고 이제 전국 한의대 연합회가 있어서 거기서 체육대회를 열어주기도 하고
전체 체육대회는 지금은 못하지만 저는 축구 동아리 하거든요. 축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우승했던 그 학교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축구 토너먼트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연합 동아리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다른 한의대를 뭐 한 학기에 한 번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만나는 그런 동아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의대는 CC가 많은가요? 일단 외부 사람들과 만나는 것보다는 CC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거의 하루 종일 뭐 학과에 있고 술 마시는 자리, 무슨 행사 자리도 다 한의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좀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는 눈이 잘 맞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CC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술자리들이 겹치고, 동아리가 안 겹치더라도, 맨날 모이는 술집에서만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같은 반이 되면 또 인사드리러 가고, 저 친구 누구지? 이렇게 되기도 하고. 거의 다 연애를 한다 하면 CC다. 이런 맞아요, 느낌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러면 과팅도 많이 할 수 있나요? 저는 한 번밖에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또 딱 그 1학년 카팅 제일 많이 할 때 하필이면 코로나여서 학교를 잘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후배들 보니까는 카팅 정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대전대학교 같은 과에서도 들어오고, 뭐 우성대역 근처 학교에서도 들어오고, 아니면 조금 멀리 있는 근데 같은 대전권인 뭐 카이스트, 을지대의대, 뭐 충대 이렇게도 다양하게 되게 들어오더라고요, 카팅이.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예과 때만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과 되면 다시 본과 1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과팅 나가서 저 1학년이에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아니, 경험담인가요? 아니. 그 리셋 되니까 또 다시 음. 1학년인 기분으로 또 과팅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과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의대생만이 할 수 있는 플러팅 기법이 있을까요? 저 진짜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해봤자 뭐, 맥 잡아주는 거 정도 있지 않을까요? 맥 막 잡아주는 거 잡으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려? 실제로 해보신 거 아니에요? 어때요? 이런 블로킹? 좀 괜찮나요? 잘 먹힐 것 같은데. 맥 잡는 건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고. 어떤 반응이었어요? 되게 근데 다들 즐겨주셨, 취해서 하니까. 아. 뭐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네. 제 친구가, 들은 제 말. 친구가 네네. 했다 이건데. 또 이런 거를 이상하게 본과 때는 잘 안 해요. 부끄러워요. 이런 거 하는 게 부끄럽고. 또 배웠으니까 이런 거 막 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이제 맞아요, 안 맞아요. 하는데 예과 1학년 때 특히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아. 예과 1학년 때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귀엽네요. 맥 이름 하나 가지고 이제 맥 잡아주면서 이거 무슨 맥이다. 너 지금 좀 취했다. 너 지금 간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술 먹었으니까 당연히 간이 안 좋겠죠? 그러면 좀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거 한의사 선배님들께서 이 영상 보시고 너무 가소롭게 생각하시. 근데 한의사 선배님들도 아마 학창 시절에는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한의대를 원했던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고등학교 때 내내 한의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너무 공대를 가고 싶어갖고 막 우주선을 만든다는 되게 허무맹랑한 꿈이 있었는데 뭐 재수를 하고 하면서 부모님의 만류도 좀 있었고 좀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전문직의 메리트가 너무 세 보였고 워라밸에 대한 생각도 들어서 한의대로 오긴 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지금은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의대에 이제 입학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의대 입학 전 방학 때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추천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이때 한자 공부를 해라 하는 선배도 있지만은 딱히 준비할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오고 나서 이제 한자를 더 어차피 잘 하게 될 거고 한두 달 그렇게 뭐 공부한다고 해서 한자가 익숙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그 방학을 되게 즐겼으면 좋겠고 좀 예과 때 혼란스럽지 않게 관련된 책 몇 권 읽어보는 정도?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는 한의대 온 거에 정말 만족을 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공부하고 싶고 그렇게 재미와 흥미를 느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의학에 대해서 궁금하다거나 한의대 생활에 궁금한 학생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 네, 물어보시고 또 유튜브 채널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 유튜브 들어가서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봐도 되고 또 댓글로 하시면 또
대답 잘 해주실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대전대 한의대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연락 주시면 또 밥 사드리죠. 네, 밥도 사드리니까. 한의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